네, 김치영입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됐던 두 가지 가장 큰 이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도 결과가 나왔고요. 어제 새벽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시장의 방향하고 그리고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LS증권의 우회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는 25bp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출범이 된다면은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이 고관세가 만약에 적용된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만큼은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이야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만약에 뭐 관세 부과가 좀 더 강해지거나 많아질 경우에는 어떤 과정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냐면은 이제 관세 부과가 많아지면 수입 물가가 절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코스트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격 정가로 소비자 물가로 올려버리는 또 측면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 부과가 됐을 때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관세 부과 외에 또 트럼프 이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바이든 행정부나 해리스 후보가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뭐 석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관세 부과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는 하방 압력이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좀 클지는 향후에 나오는 정책을 보고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뇌리를 스쳤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단기적으로 대선 결과는 통화 정책에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이라는 그 기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만 놓고 보면 사실은 대선 결과와 무방하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물가, 고용, 소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거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9월 FOMC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조금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고용 지표라든지 뭐 소비 지표, GDP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내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양상 정도만 나온다면은 25bp 추가로 연내에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1월 달에 또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책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진 다음에는 조금 그땐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당분간은 금리 인하 기조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별로 없다. 그 얘기는 이제 12월에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것 같고요. 지금 12월에 인하 베팅이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아침에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좀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의 임기 관련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중도에 사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절대 사퇴 안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갈등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증폭이 될까요? 일단은 재밌게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1기 때 연준 의장을 누구를 지명을 할까 한 사람이 바로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뽑은 사람이 파월 의장이었던 거죠. 근데 중간에 조금 그 잡음이 있었죠. 원래 트럼프는 금리를 좀 인하해라라고 원했고 당시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그 이후에 18년도, 19년도 미종무역 분쟁이 격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잡음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 2기 때도 사실은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도 일각에서는 동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선 전에는 금리 인하하는 게 차근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뭐라 했을 수 있겠지만은 당선됐고 내년도에도 조금은 차입 비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기업들에게도 조금은 더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원하는 그림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 점진적인 금리 인하는 뭐 겉으로는 말은 안 하겠지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우호적인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뭐 앞으로 뭐 중립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가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년에도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서로 윈윈인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게 라이브로 저도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그 질문 나왔을 때 파월 의장이 너무나 확고하게
정색을 하면서 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압박이 있어도 그냥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표현한 것 같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절대적으로는 좀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됐을 때도 국채 금리가 위로 좀 뛰기도 했고요. 네. 만약에 재정 정책이 또 활발하게 쓰여진다면은 또 국채라든지 이런 쪽에 또 부담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일단 재정 적자가 심해질 거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앞으로 관세 부과라든지 내지는 그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은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에도 네.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재정 적자를 뭐로 메꿀까? 국채 발행을 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속도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5로 내리는 속도가 뭐 1분기마다 한 분기마다 하려는 계획이 조금만 더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금리의 방향성은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 금리는 여기서 더 올라갈 일은 없지 않을까? 기준금리도 4.75라는 그 상단 기준이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 유지가 되거나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발행되는 미국채, 앞으로 발행되는 미국채가 굉장히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 정책들이 미국만 좀 우선시하고 미국 경제만 좀 좋은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여타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장에 대한 전망이나 미국 자체에 대한 그 펀더멘털은 조금 더 우세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대한 경제, 미국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떤 자산이 좀 선호가 될까라고 하면 네. 글로벌리하게 성장이 흔들릴 때 미국이 강하다?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근데 글로벌리하게 경기가 흔들리고 뭐 기업들도 뭐 이 기업 이익을 조금씩 못 낸다라고 하면은 달러나 내지는 채권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금리도 조금씩 떨어질 거고 네.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채권, 안전자산에 대한 그 선호가 높아진다면 국채 공급 많아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전 수요가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얼마만큼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될지 국채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좀 빠르게 반응을 하고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입찰이 되고 발행 물량이 나왔을 때 네. 그만큼의 수요는 저는 나와줄 거고 버텨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움직임들은 점점 서서히 안정화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결정된 날은 금리 발작이 좀 있었고 오늘 네. 새벽에는 좀 미국 국채 금리도 안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미국이 강해지면 국채 수요도 많을 거기 때문에 발행이 많다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또 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국내는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미국의 뭐 트럼프 당선인 그다음에 FOMC하고 영향이 좀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 고민은 이건 것 같아요. 네. 환율 측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1,400원을 뚫고 네. 올라오는 그 장중 움직임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다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물가 같은 경우에는 1% 초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은 더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그 부동산 시장 가격들, 금융안전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내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부진하고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느린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라든지 경기만 놓고 보면은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속도를 잡아야 됩니다. 금융 안정, 내지는 물가 안정, 경기 안정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리스크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금리를 내려서 안 되는 상태고요. 시각을 돌려서 경기라든지 물가를 보면은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더 된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국으로 투자를 조금 더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들, 세금 그 혜택을 주려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로도 그러고 있지만 더 많이 미국으로 투자를 FDI 직접적으로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미국으로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고용 유발도 안 되고요. 이 생산, 투자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부진한 내수의 흐름이 과연 빠르게 더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경기에 대한 전망도 조금 더 좋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나 압박이 더 세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11월달에 금통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동결을 하겠지만 내년도 초, 뭐 2분기 이럴 때부터는 경기의 흐름들, 물가의 흐름들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정책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 의견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게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미국채 금리가 4.7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저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때 바닥에서 발에서 사고 싶지만 무릎에서 사는 게 적정한 것처럼 네. 한 미국채 금리 기준으로 4.4, 4.5면요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튀어 있고 조금 더 튈 만한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의 시계를 두고 좀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이제 금리 레벨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다 보니까 좀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은 이제 해외 채권 시장에서 조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우혜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